988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여성기업 지원은 계속됩니다. 먼저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정우일 소장님을 모셔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88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웰스기업 연구소 정우일 소장입니다. 2026년도 여성기업 지원은 계속됩니다. 여성기업으로 지원을 받고 싶으신다면 먼저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되는데요. 자, 이건 공동구매 정보망에서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이 내용은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자, 일단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대상입니다. 법인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개인 사업자도 가능합니다. 자, 개인 사업자라고 한다면 여성이 사업자 대표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법인이라고 한다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일단 법인이라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여성이 최대 출자자 혹은 최대 주주여야 됩니다.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최대 출자자. 그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부부가 같이 합니다. 근데 부부가 50%, 50%씩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두 분 다 최대 주주가 되는 거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면 가능하고요. 대신에 대표이사직을 동시에 연임을 해야죠.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부부가 공동대표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50, 여성분이 50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하고 공동대표라고 한다면 네,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러면 공동구매 종합정보망 사이트에 가입을 하시고 기업 정보를 등록하신 다음에 제출 서류를 업로드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기업 확인을 웹에서 신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받아서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를 하게 되고요. 그 현장 실사 결과 검토를 한 뒤에 확인서가 발급되는데 예전에 코로나 때는 전화로 비대면으로 확인했습니다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 나와서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이걸 먼저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여성 대표고 내가 진짜 나 혼자 다 함에도 불구하고 좀 당황스럽다. 그러니까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성기업 확인서를 왜 받으려고 하냐면요. 일단 그 정부 나라장터라든가 아니면 준정부기관 뭐 이런 공영적인 기관에서는 여성기업을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그 기업 중에 5% 또는 3% 정도를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가장 이제 좀 매력적인 건데 수의 계약이 그 여성 기업을 확인받고 그 업력에 따라서 최대 1억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가산점 역시도 업력에 따라서 최대 0.75까지 되니까 근데 나라장터 입찰을 하거나 뭔가 공적인 그 사업을 갈 때 가산점 그다음에 판로 역량 강화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함으로써 이 여성 기업들의 그 커뮤니티에 좀 들어가셔서 주변에 있는 여성 기업들과 그 뭔가 공유를 하고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여성분들이라면 꼭 이 여성기업 확인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요. 사실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입찰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입찰을 잘할 수 있고 어떤 서류를 준비했는지도 알려준다는 점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하셔서 여성기업 확인의 대상이 되신다면 신청하십시오. 자, 2025년이 지나고 2026년입니다. 2026년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좀 전과 다른 뉴 노멀이 됐죠. 뭐 종합 주가 지수도 5천을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 시장에 많은 돈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상법 개정도 앞두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2025년 결산을 이제 시작하실 때가 됐죠. 자, 2025년 결산 작업 때 관심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표님들께서 유능한 CFO 같은 사람을
이제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자체 장부기장을 했다고 한다면 결과값만 받으시면 되는데 대다수 중소기업은 그 장부기장을 이제 세무사 같은 분들에게 좀 업무를 맡기죠. 자, 이 경우 문제가 뭐냐면 그 기업마다 이제 독특한 무언가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선급금을 얼마를 받는다더라, 뭐 하더라 이런 게 있는데 이런 특수성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좀 장부 기장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일 애매한 것들이 사실 이런 것들입니다. 대표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게 대표님 명의로 법인 통장에서 돈이 이체가 됐어요. 그러면 이 이체된 돈이 어디 쓰여 있는지를 대표님들이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대표님이 여기에 대해서 멘트가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얘는 아마 대표이사 대여금 혹은 주임종 단기 채권 이런 것들로 변신이 돼서 대표님이 반드시 갚아야 되거나 인정이자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제 직원들한테 조금 뭐 좀 어떤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뭐 급여를 지급했다거나 아니면 경조사를 썼다거나 아니면 뭐 그 카드가 안 되는 곳에서 어쩔 수 없이 현금을 쓰느라고 그랬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그 거래처 접대를 했는데 뭐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데다가 법인카드 한도가 다 차서 어쩔 수 없이 개인카드를 긁어서 개인한테 돈을 이체를 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내용들을 잘 적어두셔야 원래 흐름대로 찾아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산 때 이 가지급금만 잘 보셔도 연간 쌓이는 가지급금의 상당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경조사 같은 경우 하시거나 경조사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이 근거들을 많이 남겨놓으시게 되면 아무래도 대표님에게 이체된 그리고 급여도 아닌 계산서가 전혀 끊기지 않은 그리고 대표님 개인 사업자도 없는데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혹은 그 개인 사업 대표님의 개인 사업자와 법인과 거래를 끊는 사이고 특히나 이제 법인에서 예를 들면 뭐 뭔가를 의뢰를 하고 개인 사업자에서 가공을 한다. 그래서 뭔가 선급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 구조라고 한다면 진짜 신경 많이 쓰셔야 가지급금이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업력이 되신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매출 채권 중에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이제 좀 가려서 판단을 내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손 충당을 하거나 이제 대손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업력이 안 됐을 때는 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 아무래도 재무 비율이 안 좋아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회계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놔두기도 했을 거고 그다음에 나이가 좀 있는 세무사가 기장을 하는 경우라면 이 대손에 대해서 좀 상당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묵혀놨을 수도 있고 그냥 에이 뭐 이랬을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 세무사와 상의를 하신 다음에 얘가 완벽하게 이제 미회수 채권임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일단 회계 처리부터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무 조정을 해서 뭐 세금을 내든 안 내든 그 다음에 선택할 일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법인세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부가가치세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이런 뭐 양식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의 어떤 적극적인 판단 노력 그다음에 채권의 경과 기간들이 도래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력이 얼마 안 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거 좀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만 업력이 어느 정도 되고 얘가 대손을 처리해도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많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군더더기를 없애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오히려 주식 가격 평가를 해야 돼서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건 아무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업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기업일 것 같아요. 자금 차입 등의 좀 계획이 있고 지금 아무래도 경기가 회복되려고 하고 있는 딱 그 초입에 계신 분들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돈이 없네 좀만 버티면 되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꼭 그냥 뭐 결산 그냥 허투루 보지 마시고 가결산 보셔서 그 가결산 본 내용으로 그런 재무 비율 같은 것들을 꼭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2026년도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와 함께 하시면 기업의 미래를 설계할 때 훨씬 더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
그 다음에 언제든지 원하시면 상담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그리고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 정방향으로 갈 수 있는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